광복절이 있었던 지난 8월 15일 우리와 8,000km 떨어진 폴란드에서 전후 유럽 역사상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이색 광경이 연출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가 한국제 방산무기를 앞세워 수십 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며 국방력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식의 일환으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군장비 200대와 항공기 100대를 비롯해 장병 2,000명이 동원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진행된 열병식에는 한국에서 공수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바르샤바 시내를 누비며 폴란드 국민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FA-50 병전투기 또한 마찬가지로 폴란드 상공을 누비면서 미국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 정부가 이처럼 한국제 방산무기를 앞세워 수십 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현재 유럽에서 불고 있는 안보 불안과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지원국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긴장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부대가 주둔하면서 폴란드와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동부 접경지에 10,0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열병식을 지켜본 미국의 CNN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가 2014년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는 것을 지켜보고 최신 군사장비 도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음으로써 유럽을 이끄는 군사 강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CNN은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외교 무대에서 폴란드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폴란드가 이처럼 유럽 최대의 군사강대국으로 재빨리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자국의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유럽 방산기업들을 상대로 무기 도입을 수소문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은 폴란드가 제시한 도입 날짜를 선뜻 장담하지 못한 반면에 아시아 최강의 방산강국인 한국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고, 실제로 폴란드 정부가 제시했던 기한보다 훨씬 빨리 방산무기를 인도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열병식과 한국 방산기업들의 신속 정확한 무기 생산 시스템에 감탄한 유럽 각국은 기존에 의존해왔던 독일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나서면서 독일 기업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듯이 폴란드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은 후 얼마 뒤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도 폴란드에 뒤처질세라 레드백 장갑차를 비롯한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과열 조짐마저 보일 만큼 분주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독일 매체가 이를 한탄하는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독일 기업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현지 매체인 메쿠르는 호주와 루마니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방산기업들이 역대급으로 약진하면서 독일의 대표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독일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이 최근 호주와 맺으려던 사상 최대 방위 계약을 한국 기업에게 또다시 빼앗겼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호주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하나디펜스가 최종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결국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무기 도입 사업에서 독일 기업이 한국 기업의 엄청난 위세에 눌려 고배를 든 데 이어 호주와의 계약에서도 또다시 한국 기업에게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129대의 레드백 장갑차가 도입될 이번 사업은 호주의 방위산업에 있어서 크나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산무기를 판매하려던 독일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은 호주의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호주 사회로부터 큰 감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리하고 라인메탈을 분리한 추세 반전의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과 호주가 이미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미 2021년 말까지 주요 군사거래에 합의했다. 특히 군비 분야에서는 정치적 이유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쨌든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장갑차의 상당 부분이 호주 자체에서 제조될 것이며 이것이 호주 국내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점이다. 뒤이어 독일 매체는 한국과 호주의 긴밀한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자체가 이미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의 계약을 일사천리로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2022년 봄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한동안 한국 기업의 경제 호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나디펜스는 이제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방위 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현장에서 동등한 방위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드백 장갑차에는 미국의 방산기업인 노스롭 그루먼의 30mm 기관포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가 제공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독일 매체는 하나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하게 될 레드백 장갑차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파워 시스템 자회사인 MTU 프리드리히스 하펜이 제공하는 1000마력의 8기통 디젤 엔진에 더해 하이테크 장갑과 2개의 대전차 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7.62mm 기관총도 함께 장착함으로써 현재 세계 최고의 장갑차로 대우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 매체인 매쿠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잘 알려진 하나 디펜스와 현대로템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고품질을 앞세워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독일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와 함께 다른 대륙에서도 아시아 장갑차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디펜스는 유럽에서도 라인메탈과 같은 기존 기업과 맞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공급업체에게도 적용된다. 현대로템은 해외에서 군대 무기를 공급하는 두 번째 한국 그룹이다. 현대로템은 독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급업체 중 하나가 된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의 사업부다. 하나와 현대로템은 지난해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 등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 아시아 기업들이 폴란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군사 장비가 경쟁자인 라인메탈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 사업은 총 25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 매체는 폴란드에서 벌어진 광경을 지켜본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일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루마니아 행보가 가장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부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급 기업들은 독일 기업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경쟁자다. 하나디펜스가 다음 메가딜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기업은 루마니아를 상대로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루마니아 정부가 하나로부터 9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장갑차 또한 독일제가 아닌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일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독일제 방산무기를 외면하고 한국제 방산무기를 선택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폴란드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정부가 그동안 폴란드와 함께 종종 상호운용성을 핵심에 놓고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던 만큼 루마니아 정부 또한 앞서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폴란드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역시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디펜스와 손잡고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유럽 수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동유럽이 한국 방산무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던 독일의 방산기업들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매체는 현재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어느새 독일 기업의 앞마당이었던 유럽 시장까지 장악할 만큼 세계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독일 사회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독일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서 재빠른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자마저 압도할 만큼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전 세계 각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